이곳은 서귀포에 위치한 문시종 아트레 하우스입니다. 여기는 수석박물관인데요. 수석박물관에서도 우리 문시종 작가님께서 이 작품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수석박물관인데요. 이 예. 작품들을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이 수석박물관에는요, 제가 20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70살인데 50년 동안 모았던 그 것들 중에서 그 알짜라고 하는 것들만 빼가지고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쭉 이제 보시다 보면 이렇게 수반에 놔가지고 전열되어 있는 수반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반 아닌 그냥 장식장 속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그 좌대 얹어놨다고 해서 좌대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남한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이제 산지에서 수집된 그런 돌들이 여기다 진열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 돌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수집된 돌인데 요 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시원스러운 구멍이 뚫려 있죠. 우리 수사하는 사람들은 멀찍이서 앉아가지고 거기다 물 뿌려놓고 이게 감상을 하면서 저 동굴을 지나서 저 멀찍이 무릉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이제 감상하는 그런 종류의 이런 수석입니다. 이쪽으로 쭉 보다 보시면은요, 요거는 이제 나무 토막 하나가 껍질이 계속해서 벗겨진 것 같은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 그런 특이한 돌입니다. 요거는 이제 남한강에서 수집된 돌인데요. 남한강에서 이런 돌들이 수집이 잘 안 되는데 특별하게 이제 수집된 그런 돌입니다. 요 돌은 이제 저 제주도에서 수집된 돌인데요. 요 돌은 조금 자세를 낮춰서 이렇게 보다 보면 없을무자를 닮았어요. 그 구멍이 뚫려 있고 막한 것들 전체를 다 이렇게 가만히 해서 보다 보면 없을무자를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돌 한 덩어리에서 뭔가 구경거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희열에 들떠 있는 그런 문화가 이제 수석이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요거는 이제 부산 저쪽에 일광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돌인데요. 이 돌의 이제 껍질 부분이 균열이 생겨가지고 거북이 등껍질 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국압석이라고 하는 그런 돌입니다. 이게 1980년대 초에 이게 발견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발견됐던 국압석이라고 하는 그런 돌입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나무 토막 하나가 화석이 된 겁니다. 화석. 가만히 보면 층층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나무 나이테예요. 나이테. 이것도 남한강에서 발견된 돌인데요. 아주 귀한 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돌들이 발견돼 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 옆에 있는 거는 이거는 제주도에서 발견된 돌인데 요 검은 부분은 용암이고 그 가운데 노랗게 닳던 것 같이 보이는 부분은 그거는 화산재가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그런 돌입니다. 아무튼 엄청 귀한 돌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이 화산재가 굳어져가지고 돌이 됐는데 굳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껍질 부분이 다 벗겨지고 요만큼만 달라붙어 있는 그런 아주 특이한 볼거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돌입니다. 요거는 그 공룡알이 화석이 된 겁니다. 공룡알이. 요거는 이제 내장 같은 그런 거고, 공룡알이 화석이 된 건데, 이게 그 경상북도 점천 쪽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요게 두 덩어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발견돼서 지금, 제가 하나 갖고 있고, 하나는 이제 울산에 있는 어떤 분이 갖고 있는 그런 돌. 요거는 그 남한강에서 발견된 돌인데요. 우리 수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수석하는 사람들은 가장 첫째로 그 산을 닮은 돌들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산 닮은 거에다가 구멍이 휑 뚫려가지고 그 구멍을 통해가지고 멀찍이 무릉도원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연상하고 이러기 때문에 구멍이 뚫려 있는 돌, 특히 그 단단한 돌에 구멍 뚫리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게 이제 80년도에 엄청난 고가로 거래가 됐던 돌입니다. 제가 사드린 돌. 요거는 이제 토끼 비슷하게, 토끼바위 비슷하게 생겨있는, 토끼섬 비슷하게 생긴 그런 돌입니다.
예, 요 돌은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고인돌 비슷하게, 거북바위 비슷하게 생긴 그런 형태의 돌입니다. 이것도 이제 남한강에서 발견된 아주 귀한 돌입니다. 예, 그 돌은 자세를 조금만 낮춰서 보시면요, 그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데 구멍이 둘 뚫려 있어요. 마치 그 산봉우리 두 개 사이에 구름다리가 걸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은 산봉우리 둘이 입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돌입니다. 그것도 이제 남한강에서 수입된 돌이고요. 그 돌은 돌에 그려져 있는 그 문양이 꼭 뭐 달마산을 닮았든지 아니면 그 마리아산을 닮은 그런 돌입니다. 요거는 그 제주도에 관광차 왔던 어떤 분이, 예, 그걸 주워가지고 갖고 있다가, 예, 갖고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저한테 선물하고 간 그런 돌입니다. 여기에 있는 돌들은요, 이 장이 두 개가 있는데 두 장이 전부 특이한 그런 형태의 돌입니다. 이거는 제주도 서귀포 바닷가에서 이제 수집된 돌들이에요. 제가 30년 전에 수집을 했는데 이쪽 장에 있는 게 뭐가 특징이냐 그러면 돌에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집 여자, 목숨 숫자의 약자고, 여기 보면 한글로 규자, 예, 또 밑에 보면 이제 아들 자자 이렇게 들어가서, 요거는 칠자, 요거는 무슨 뭐 개견자 내지 그저 상형문자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식의 돌들입니다. 이게 여기 있는 돌들이 거의 다 그 글자 비슷하게 되어 있는 그런 돌들인데요. 제가 30년 전에 서귀포 바닷가에서 요거를 한 1000여 정도 알았습니다. 요거를 문화재청에다가 천연기념물로 지정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문화재청 사람들이 그냥 빅빅거려버리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그래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못 되고 있는데요. 이 돌들뿐만 아니라 이 돌들이 발견된 그 바닷가를 천연기념물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보호를 해야 되는데, 예, 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남들한테 이게 어디에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가르쳐 줬다 그러면은 그 바닷가가 쑥대밭이 되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요 돌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제 다음 달쯤 되면 또, 예, 전자책하고 종이책을 새로 만들 겁니다. 이 돌들에 대해서. 이 돌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도 발견되고 못한 아주 귀한 돌, 전 세계 보물들 중에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돌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잘들 아시겠지만 기와장에 뭐 글자 하나가 새겨진 게 나왔다, 아니면 무슨 예? 어디 비석에 무슨 글자 하나가 새겨진 게 나왔다 그러면 뭐 호들갑을 떨면서 뭐 보물이니 국보니 뭐 무슨 천연기념물이 안에서 그냥 막들 문화재청이 난리가 나는데, 진짜로 귀한 거는 인간들이 만든 게 아니라 이 돌들은 지금부터 180만 년 전에요, 제주도라고 하는 섬덩어리가 처음 생길 때, 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데서 그저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이제 쭉 섬이 솟아오르거든요. 솟아오르면서 용암이 흘러내리고 화산재가 덮고 할 때 그때 만들어진 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중국의 그 갑골문자라고 하는 거 있죠. 갑골문자라고 하는 건 한 3000년 전에 인간이 거북등 껍질에다가 이렇게 새긴 건데, 이거는 180만 년 전에 만들어진 돌이에요. 그것도 인간이 아니고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왜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거냐? 용암 한 덩어리가 서귀포 바다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바닷물은 차잖아요. 이거 뜨거운 거잖아요. 뜨거운 게 찬 바닷물을 만나니까 식어가면서 껍질 부분이 그냥 짝짝짝짝짝 갈라진다, 균열이 되는데, 그 위에다가 화산재가 덮어가지고 그게 녹아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조약돌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모습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것이겠죠. 우리나라 뭐 제주도,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뭐 귀한 것들이 있다, 제주도 보물이다 해가지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우리 저 보면은 자연 상태에서 보면은 뭐 용두암이다, 무슨 저기 보면은 뭡니까 외돌개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문자가 똑똑하게 새겨져서 나온 돌들이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견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제주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주도의 그 관광 아니면 문화 쪽 이쪽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예? 이런 게 있으면 서로 앞장서 가지고 그냥 이걸 어떻게 보호하려고 하고 그 바닷가를 보호하려고 해가지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해봐야 그냥 코웃음 픽픽 치고 그래서 하도 안타까워 가지고 내가 책으로 아예 그냥 세계에 알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비를 들여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이런 보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너무 무식해가지고 이런 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물인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것들은요, 옆장에 있는 것들은 화산재가 굳어져가지고 돌이 된 겁니다. 화산재가. 화산재가 굳어져가지고 돌이 됐는데 굳어지면서 화산재 그 껍질 부분이 일부는 떨어져 나가고 일부는 붙어 있고 하면서 어떤 특이한 볼거리 그런 걸 만들어내는 돌들이 이런 돌들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든 전 세계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은 아주 귀한 돌들인데 너무나들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이제 모르고들 있어가지고 안타깝게 그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거는요, 요거는 세 발자국 화석이에요. 세 발자국 화석. 저쪽 삼방산 저쪽 그때 가면 무슨 새 발자국들 있는 그거 뭡니까 천연기념물인가 뭔가 지정돼 있던데 사실 여기 이렇게 단독적으로 이렇게 새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기는 이게 또 처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 요쪽 장께 천여점, 요쪽 장께 천여점을 모아 있는데 제가 그 당근 마켓에도 요런 그 돈에 대해서 이제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서복전시관이라고 하는 그 관광지가 있는데 거기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서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진시황 때 그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냐 학자인데 중국의 문자를 통일한 사람이에요. 통일. 그런데 그 사람이 진시황한테 까딱 잘못하면 그냥 잡혀서 죽을까봐 도망을 쳐요. 그러면서 진시황한테 뭐라고 하느냐, 저기 해동극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쪽에 뭡니까 불로장생 초가 거기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제가 불로장생 약을 갖다가 불로장생 초를 갖다가 자기가 수집해가지고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왕이 그럼 좋단 말이야. 해가지고 부하들 3,000명을 이제 붙여주고 해가지고 대선단을 만들어가지고 서귀포까지 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서귀포에 와가지고 둘러보니 무슨 불로초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왔던 거는 자기네 나라 문자를 통일해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문자가 어디서 온 거냐면 자기네 나라 옛날 사람들이 선인들이 그걸 갖다가 문자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했을 건데 그거보다 더 이건 그 사람들은 뭘 근거로 해서 그런 문자를 만들겠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 전에 옛날 사람들로부터 시작해 전해오는 이야기가 저쪽에 우리나라 저쪽 서귀포 그쪽에 한라산이 폭발해가지고 용암이 흘러내리고 그게 식으면서 짝짝짝 갈라진 데 말이야 그 화산재가 들어가가지고 글자 생긴 그런 것들이 몇 점 발견됐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든지 어떻든지 해가지고 아마 그것을 찾으러 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정광폭포 있는데 그쪽에 서복전시관이 있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1km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쪽에서 제가 이런 거를 1,000여 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문자들만 새겨져 있는 그런 돌들. 그럼 그 사람들은 이런 거를 찾으려고 하다가 안 돼서 못 찾아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화산이 또 터졌던 이웃나라 일본 쪽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해서 그 사람들 나라를 만들어서 거기서 살아요. 그런 거를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가지고 서복전시관에서 스토리텔링을 만들든지 뭘 해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갖다 놓고 구경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게 그 문자들이다. 돌에다 새겨진 조물주가 만드는 문자들이다. 하고 보여주면 뭔가 다른 구경거리가 될 건데 가서 보니까 서복전시관 볼 게 없어요. 볼 게. 무슨 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사진들 무슨 뭐들 그냥 잔뜩 벽에다 그냥 해가지고 글로 해가지고 도배를 해놨던데 그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나 거기 가서 그걸 구경하지 어른들이 그걸 봐서 뭘 하겠어요. 거기 봤더니 약초라고 해가지고 무슨 이런저런 뭡니까 불로초도 아닌 일반 우리가 아는 한약방에서 파는 그 약초들
잔뜩 해서 샘플 거기 내가 진열해 놓고 그게 불로초 캐놓았던 서부 시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느라고 하면서 자랑들을 하고 있던데 그런 것 가지고는 어떻게 전국 전 세계에 있는 그 관광객들은 그런 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얼마 전에도 어저께인가도 저쪽에 그림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앉아서 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중섭 미술관에 와가지고 구경하고 나온 다음에 자기한테 뭐라고 그러냐 손을 줬더라. 구경거리가 없다는 게 큰 뭐들 대작도 하나도 없고 뭡니까 그 은박지 그래놓으면 조그만 손바닥만한 것들만 이게 무슨 놈이 잘한 그리냐니. 물론 거기다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옛날에 이중섭이 여기 와서 6.25 때 와가지고 한 1년 못 미쳐 여기 살았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그걸 감상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싶은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고 싶은 거는 제대로 된 작품이거든요. 제대로 된 작품. 하나를 봐도 그냥 원본 제대로 된 걸 보고 싶은데 거기에 무슨 복사본들 잔뜩 해가지고 갖다 붙여놓고 공부하고 하다고 해가지고 실망을 하고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 들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쪽 문화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 제발 정신을 좀 차리고 정말로 우리 제주도에 뭔가 남들한테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없냐를 해가지고 수소문 하고 찾아다녀야 돼요. 그냥 가만히 책상에 앉아가지고 저기 어딥니까 저기 돌문화공원 거기도 가서 봤더니 어쩌냐 들어가는 입구에 그냥 자기들 그 방사탑이라고 돌탑만 그냥 수십 개를 쌓아놨어요. 그럼 뭐 하는 거야? 소떼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거기다 뭐라고 써 있다네. 이게 소떼다. 이게 옛날 우리 소떼다. 제주도에 있던 소떼다. 그런 개념도 없고 돌무더기만 잔뜩 해가지고 뭐 하는 건가 그거. 그 다음에 거기에 옆에 해가지고 저기 사진 찍을 거리도 안 되고 모르겠어. 이게 남이 전시관이가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건 참 안 됐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전시관 그 돌들 전시되어 있는 거기도 가보니까 조명이 컴컴해가지고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구경할 만한 것들 구경을 해야 되는데 조명을 컴컴하게 해놔가지고 그거 그냥 지금의 5배 이상 그냥 환하게 만들어도 될까 말까 한데 새까맣게 그냥 해놔가지고 구경을 해가지고 눈이 아파가지고 구경을 못해요. 그거 말고 다른데 구경할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기왕 돌을 제주도 돌을 모아가지고 거기 뭐 전시관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뭐 큼지막한 것들만 갖다 놔가지고 뭐 그것만 자랑거리가 아니고 조그만한 거 주먹만한 것이라도 세계에 나가가지고 자랑할 만한 걸 갖다 놓고 자랑을 해야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전부 콧방울 뀌는 거예요. 뭐 주먹만한 것이 많은 건데 그런 게 이렇게 큰 아름들이 그런 돌멩이보다 얼마나 더 값지고 귀한 건데 그런 값어치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리가 얼마나 제자리가. 거기도 보니까 뭐 관광객들이 없어가지고 막 그냥 무료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사람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진짜로 볼만한 것들을 갖다 놓고 구경을 시켜야지. 그래서 내가 실망한 건 돌문화공원 거기에 가서도 실망을 하고 서북전시관 가서도 실망하고 그 다음에 뭐 당근마켓에 올려가지고 지금 거기 수천 명이 들어가서 봤어요. 내가 올린 글을. 그런데 정작에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될 돌문화공원이나 아니면 서북전시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도나 시에 관광관계, 문화관계 이런 것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그건 안 보고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전시관도 얼마나 오래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지더라도 제주도에 이런 게 있었다 하는 걸 갖다 근거로 남기기 위해서 지금 자료는 다 준비돼가지고 이제 출판사에 맡기기만 하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쯤 되면은 요 수석 관련돼가지고 특히 상형문자석하고 여기 화산재석에 대한 그런 내용의 책을 발간하는 그런 계획을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요 벽에 있는 것들은 울산 쪽 바닷가, 주전이라고 하는 바닷가가 있습니다. 동해안 쪽에. 그쪽에서 제가 40년 전에 수집했던 돌입니다. 40년 전에 제가 은행에 있을 때 울산 지점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은 이렇게 큰 돌덩어리가 아니고 이렇게 조그마한 돌들 가지고 이런 것들을 주워가지고 이제
포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콧기름 발라가면서 사람들 앞에 내나가서 야 나 오늘 이런 재밌는 거 주었다 하면서 자랑들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때 주었던 그 기억으로 10년 후에 제가 제주 고향이라고 얘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돌들을 발견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예, 그쪽 동네 사람들 엄청 좋아하는 이런 돌보다 몇십 배 훌륭한 돌이 제주도에 있는데 제주 사람들, 제주도에서 수사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런 돌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참 그때 생각하면서 그때는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울산 사람들보다 문화적인 차원에서 한 10년은 뒤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30년이 흘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도 제주도 사람들이 저런 들이 중하다 저런 들이 있는 걸 모르는 걸 보면은 울산 쪽 그쪽 사람들보다 문화적인 쪽에서 40년은 뒤졌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제주도 사람들한테는 죄송하지만은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쪽에 있는 요 돌은 남한강 쪽에서 수집된 건데요. 우리 수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돌입니다. 산을 닮은 돌. 그 다음에 산을 닮은 데다가 가운데 어느 부분을 패여가지고 물이 고이는 돌, 호수같이 이런 돌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게 아마도 우리나라 전체 수석들 중에서 1, 2등 다투는 돌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마한 돌들도 굉장히 재밌는 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돌은 가만히 보면은 돌덩어리 조그마한 조약돌 하나를 누가 저렇게 징으로든지 뭐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몇 산짜를 만들었어요. 몇 산짜를. 엄청 재밌는 돌. 사각바위같이 생긴 그런 돌입니다. 이거는 지리산에서 발견된 돌인데요. 아무튼 이 껍질 부분이 윗부분 남아있고 밑에 부분이 다 그냥 껍질 부분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사각같이 생긴다. 요거는 껍질 부분에 무슨 보리밥알 같이 이렇게 달라붙었다 해가지고 보리밥풀색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색. 지리산 쪽에도 화산이 터졌던 그런 흔적으로 저런 들이 발견됐습니다. 제가 그 나무 뿌리들을 좋아하게 된 거는요, 요거 때문이다, 요거. 내가 1972년도에 한국은행에 들어갔거든요. 한국은행 본점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어느 날 점심 먹으러 밖에 나가다 보니까 한국은행 본점 앞에다가 길거리에다가 어떤 할머니가 요런 나무 뿌리 이런 것들 몇 개 갖고 와서 진열해 놓고 팔고 있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갈 때 보니까 한 10개 정도 있었는데, 밥 먹고 들어올 때 보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퇴근할 때 보니까 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어린 나이에 하도 궁금해가지고 할머니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자기네 동네가 이제 대청댐인가 어디 충주인가 그쪽인데 20대게 생겨가지고 자기 할아버지가 이거 갖고 가가지고 서울 가서 팔아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래요. 뭐 때문에 이걸 팔려고 그랬대가 그러니까 손자 녀석이 학비가 낼 때가 다 됐는데 돈을 보태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누가 가서 팔고 오라고 해서 왔다 하면서 그러길래 이거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때가 내가 18살인데 그걸 하나 사들고 그 당시에는 저 용산 후암동에 제가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한국인 기숙사에 살았는데 그걸 기숙사에 갖다 놓고 내 구경했어요. 그러다가 그때부터 지금 50년 동안 이사를 30번도 더 다녔는데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갖고 다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세월이면 나무 뿌리에 굉장히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솥대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한테 그래요. 애들이 뭘 좋아하는 그런 파트가 있어가지고 주워 오든지 뭐하든지 하거들랑 절대로 나무내지 마라.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를 봐라, 나를. 18살에 저런 거 하나 구입했던 거를 50년 이상 말이야. 70될 때까지 50년 이상 짊어지고 다니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소떼하고 하는 문화를 새롭게 내가 개척했지 않냐. 저거는 완전 개척입니다. 개척. 예, 오늘도 이게 문시종 아트리에 하우스 대표님께서 수석 전시관하고 소떼 전시관을 이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서당관이 앞으로도 이 박물관이 널리 많은 대중들한테 알려지고 많은 이제 관람객들이 이곳을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길 희망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